반갑습니다.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18 가격 4,559억. 자, 1번 물건이네요. 경북 구미시 인이동 구미인의 푸르지오. 아파트 이름이 참 재밌어서 제가 이것을 수업 사건으로 선택했습니다. 구미인의 푸르지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건입니다. 전용 면적 25.7평의 아파트 물건이고 대지권 14.8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 그리고 채권자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건 접수는 2018년 7월 31일, 작년 7월, 지금으로부터 거의 1년 정도. 그렇다면 이것이 이렇게 첫 사건 진행되는 2019년 7월 25일까지 약 1년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는 30일 남은 물건입니다. 대충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봐야 되겠죠. 구미인의 푸르지오. 건물 외관은 굉장히 깨끗하고 한 10년 정도 돼 보이는 아파트인데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방향은 남서양. 남서양의 아파트. 그러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접수 내역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사건이 진행됐습니다. 교부 청구서 제출, 감정평가서 제출, 현황조사서 보고서 제출, 정상적인 진행 절차를 진행되고 있고, 배당 요구권자 배당 요구 신청, 채권계산서, 교부 청구서. 자, 이게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인 신뭐뭐뭐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신청했다. 자, 요거만 조금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건 없네요. 아직은 구미 지역의 주택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정가가 1억 5,900이고 한번 유찰돼서 1억 1,130만원. 한번 유찰될 때 30%씩 유찰됐습니다. 물건 현황 좀 보겠습니다. 15층 중에 5층 중층 물건이고, 건물 감정 1억 2천, 토지 감정 3,800, 도시가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근의 천생초등학교, 북서측 인근 위치, 그리고 주위 일대 단독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 혼재, 그리고 본권 차량까지, 본권까지 차량 접근 가능, 제방교통사정 보통,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물건 자체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해관계자야 누가 하나가 사건 접수 내역에 보니까 뭔가 신청 행위를 했습니다. 자, 그 부분만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점유자 보겠습니다. 누가 거주하고 있는가?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 사용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연락처를 남겨놓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다. 집행관들이 누가 사는지를 알 수 없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누가 사는지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매매 2014년 공해선 거래가요. 자, 지금의 소유자가 2014년에 매매로 샀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에 서울보증보험에 가압류 들어왔네요. 서울보증보험, 뭔가 보증보험 관련된 일을 진행했는데 그 금액이 1억 7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재산, 그리고 신한카드까지.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뭔가 사업을 하신 분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유자가 채무자이고, 그리고 세입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리비 계산해 조사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죠. 제가 준비한 자료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부 기재상 보셨지만 가압류, 신용보증재단 가압류. 자,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그 밑에 있는, 이후에 있는 모든 등기상의 권리들은 소멸됩니다. 관리비는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마지막에 보니까 카드까지 있습니다. 카드 대금 채권까지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의 점유자라면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것은 명도할 때 굉장히 큰 방해가 될 것이고, 이사비용 협상 과정에 있어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확인해서 대비하셔야 됩니다. 대비하는 게 별게 아닙니다. 결국은 돈이죠. 돈. 각종 공과금,
관리비에 포함 여부인지 관리실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이 누군지, 누가 세대주로 있는지 이름까지도 관리실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법이 많이 강화되면서 지금은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임차인, 조사된 임차인의 여부 없고 현장 방문해서 만날 수 없고 연락도 없었다. 자, 이것은 소유자가 살고 있다고 보시고 명도를 진행해야 됩니다. 명도 대상자는 현재의 소유자, 소유권자이며 그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합니다. 예상 기간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300에서 약 35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에서 협의해서 내보내는 게 최선이다. 자, 그러면 명도 비용 정도만 감안해서 예상 낙찰가를 계산하면 된다. 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예상 낙찰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예상 낙찰가 분석합니다. 동평형대 물건 호가하고 있는 가격대를 보면 1억 6,300, 자, 1억 3,500. 자,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차이가 크죠. 거의 3천 정도까지 나는데 이 정도 금액대의 지금 한 거의 2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거, 시장이 불안정돼 있다. 매도 호가와 그리고 매수자들이 사고 싶어하는 가격대 차가 크고 실제 거래 가능 금액의 그 편차가 굉장히 클 수 있는, 시장이 혼란스럽다. 급감했거나 급등했거나 뭐 이런 시장 내에서 이런 현상이 보이는데 급감했겠죠. 여기는 일단 1억 3천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1억 3천 중반대. 우리는 중층이기 때문에 이보다도 못한 층입니다. 이건 13층이거든요. 자, 결국 1억 3천도 보입니다. 1억 3천, 1억 3천. 그렇다면 실제 거래는 어떻게 되었을까 보시면 결국 1억 2,400도 보이죠. 1억 3천 호가가 합리적입니다. 1억 2,600도 있습니다. 잘 팔아봐야 1억 4천이고요. 그럼 1억 3천 정도 호가가 현실성 있는 호가다. 감정 1억 5,900은 작년 7월 달에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거의 1억 6천에 호가하는 것이 1억 3천, 약 20% 또 떨어졌다. 지금도 떨어졌다는 거죠. 1년 사이에. 구매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억 3천. 이거 상한가고, 자, 1억 2,500도 있습니다. 최근에 1억 2,400 거래 있죠. 자, 그러니까 1억 2,500에서 1억 3천이 거래가 가능한 금액이다. 자, 인근 낙찰 사례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 2개를 분석해 봤습니다. 물론 이 분석 데이터가 많으면 이 계산된 데이터의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나 지금은 제가 컨설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렇게 예상 낙찰가가 나온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분석한다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수업하기 때문에 이 2개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구미 청구 하이츠, 청구 하이츠 2개입니다. 7월 24일과 7월 21일 최근에 2건이 있었습니다. 00년도에 건축이 됐고 하나는 22.5평, 하나는 18.1평, 3층, 4층 모두 남서향이고 2차에 다 낙찰이 됐다. 자,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는 이 2가지입니다. 2차면 낙찰이 되고 7대1과 6대2다. 자, 이것은 그 밑에 있는 수요가 저 정도의 힘은 있다. 7명 또는 6명 정도 이 평형대의 유사한 평형대의 아파트가 최근 이 시기에는 시장에서 수요의 힘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 숫자 뒤에 숨어있는 현실에서의 그 수요의 움직임과 힘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감정가 1을 할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러하고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됐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데이터 낙찰가율이 88.78%가 되고 하한가 1억 2,500을 적용하니까 1억 1,097만원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상한가를 적용하면 상한가 1억 3천 적용하면 1억 1,500, 1억 1,000에서 1억 1,500. 자, 이 금액 안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 취득세는 1.1%. 중간 가격인 1억 1,300 제가 뭐 대입해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취득세 124만 3천 원, 공유주택 채권
등기 비용, 그리고 이사 비용 300. 자, 이 감안해야 됩니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소유자가 점유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입찰하는 물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1억 1,700 정도의 정리가 되더라. 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입니다. 시장에 숨어 있는 입찰 경쟁자, 그리고 그 수요의 힘, 예, 그것을 분석하여 이 물건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립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